안녕하세요. 수요일 고시안입니다. 장마라고 하더니 어떻게 날씨가 비는 안 오고 공기가 무겁네요. 비가 좀 와주면 좋겠는데 시원하게 날씨가 이게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무겁기만 한 게 요즘은 제가 나무 심는 것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어저께도 밤새 저 저녁 늦게까지 퇴근하고 가서 나무를 심고 막 하고 그래서 좀 늦게 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밤사이에 와서 저 좀 누가 때리고 간 것 같아요. 온몸이 그냥 일어나는데 묵직하고 뭐 여기저기 막 쑤시는 게 혹시 모르지 자고 있는데 누가 가서 실제로 때리러 갔는지는요. 다들 오늘 다 건강하신지 모르겠네요. 도레미님 반갑습니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도움을 받아야죠. 이게 페이스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나니까 뭐 준비를 안 해오게 돼요. 원고나 다른 어떤 자료들을. 예전에는 유튜브로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강의를 하다 중간중간 하다 해서 했기 때문에. 예, 예은님 반갑습니다. 이 화면 좀 이렇게 키울 수 없나? 이름 성함이 두 분밖에 안 나오니까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박지익님 반갑습니다. 예은님도 반갑고요.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하게 되면, 제가 한 4달 정도 이 프로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1차적인 것을 마감을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뵙도록, 뵙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제 주 전공이 이제 소아내분비, 아이들 이제 성장, 그러니까 사실 내분비 파트 하게 되면은 당뇨나 갑상선이 주가 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내분비 이꼬르 성장이 됐고 또 어느 순간부터 성저수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아내분비 파트 저도 이제 90년 중반에 제가 이제 팔로우를 하면서 이쪽 파트에 이제 들어서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 동료 선후배가 그렇게 사실 많지가 못합니다. 대부분이 대학병원이나 이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고요. 저하고 밖에 나와서 저처럼 개인 클리닉을 하고 있는 친구, 동료 선후배들이 몇 명이 있었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일반 진료로 돌아섰고, 저처럼 아직까지 이렇게 소아내분비만을 고집하고 진료하는 경우는, 손꼽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아내분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성장이나 성저숙증에 대해서, 바른 이해도들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년 중반 들어서면서 우리 통계를 보게 되면은 성저숙증의 진단율이 한 8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언론도 큰 역할을 했죠. 예, 오스카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상관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시간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되죠. 과거에는 성저숙증 때문에 오는 것보다는 다른 진료, 다른 것 때문에 왔다가 아이가 염려가 됩니다 해서 성저숙증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성저숙증이 염려돼요 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직은 사실 성저숙증에 대한 것들은 염려가 많아요. 성저숙증에 대해서는 그만큼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도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네, 정지은님 반갑습니다. 정덕자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이 성저숙증에 대해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진단 시기죠. 지금 보건 당국하고도 가장 많이 저도 많이 싸우게 되고 저희 직원들도 자꾸 이제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 진단 연령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상식적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서구 아이들은 도레민 운동도 영향 있나요? 잘 몰라서 오늘 배우러 왔습니다. 예,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우선 성저숙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얘기 좀 한마디 하고서는 우리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싶습니다. 성저숙증의 지금 현재 진단 기준을 보게 되면 연령이 절대적입니다. 만 8세의 여아가 2차적으로 가슴 발달 등에 보일 경우 검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남자아이들은 만 9세 이전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만 8세와 만 9세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 아이들을 기준으로 하는 데이터가 아니라요. 서구,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에서 나오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보다 사실 사춘기가 늦는다.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미국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되고 있어요. 백인과 흑인들의 사춘기 시기가 뭐 클 경우에 한 2년까지도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흑인들에 대한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 만 6세까지로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논문들도 나오고 있고요. 만 6세면 사실 대단한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어떤 의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거라면 좋겠는데요. 그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만 8세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여학생들, 이것을 6개월을 낮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8세 반으로 낮춰버리게 된다면 보험에 대한 그 경제적인 절약 효과가 굉장할 겁니다. 반대로 반년을 더 늘려버리게 된다면 그만큼 보험 지출이 느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에 대한 것을 기초로 해서 논의되어지게 되는 질병들도 사실 적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성저수증에 대한 진단 기준은 도레미니 아무래도 성장 발달이 다르니 감안해서 봐요. 근데 가만히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가장 답답한 거죠. 만 8세, 그러니까 8세 364일까지는 진단 기준이 되고 하루 이틀 더 자서 9세 하루가 되면은 대상이 안 돼요. 또 만 8세, 만 9세 남아 여아에서 2차 성징이 보여서 내온 후 성장판 검사를 합니다. 성장판 검사에서 뼈나이가 빠를 경우에 이 아이들한테 성선 자극 검사를 시행하여 수치가 5라고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진단을 붙이게 되는데 4.9999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수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때문에 이제 염려를 하는 것이죠. 의료보험이 가능한 성저수증 나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김소영님. 남자아이인데 11세인데 가슴이 나와서. 정덕진님 이 부분은요. 성저수증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두 가지를 논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선 아이의 체형이 배가 나와 있는 복부 비만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남자아이를 하더라도 복부 비만이 보였을 경우에는 이 복부 지방세포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들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이 주도가 돼서 가슴 발달 등 그러한 2차 성징의 왜곡 발달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학생이라 하더라도 초기 사춘기 초기에는 여성 호르몬의 발달이 같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성형 유방을 보였다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를 보면서 지켜봐야지만 될 거예요. 복부 비만의 도레미니 살이 찌면 아무래도 가슴이 좀 나오지 않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부 비만의 이 의미와 일반적인 가슴이 나오는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통통한 아이들이 성저수증에 왔을 때 실제로 이게 가슴 발달인지 아니면 비만에 의한 것인지는 한 15% 정도는 성저수증에 무관하게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김진주님, 우유를 많이 마시는 3세 여아입니다. 우유가 성저수증의 원인이 될까요? 글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주님의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요. 우유가 사실 3살 아이라면은 우유 1000cc는 너무 많습니다. 성저수증을 떠나가지고요. 500cc 이하라고 하면 제로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유 유단백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는 락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한국인들한테 이 락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이렇게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이제 성저수증만이 아니라 다른 건강에도 좋지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유가 그냥 천연적인 우리가 젖에서 짤 수 있는 이런 것일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젖소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고, 성호르몬을 주입하게 되고, 항생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예은님, 성저수증과 비만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도레미님 이야기들이 궁금하네요. 구별을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성저수증과 비만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밖에서 부모님들이 볼 때는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료실을 찾는 목적을 꼭 병을 찾겠다라고 하는 목적보다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를 체크한다라고 하는 것에 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은 꼭 진료하고 건강검진 차원에서 상담을 권해드릴게요. 김진주님,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셔서 저지방으로 먹이고 있어요. 저지방이라고 하는 건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단백을 갖다 논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cc 이하를 권해드릴게요. 정덕자님, 둘째가 8살인 여아인데 키가 엄청 크고 말랐어요. 그래도 자,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비만하고 키가 크고 이런 아이들이 성저수증에 대한 염려는 높아지겠지만은 꼭 비례한 건 아닙니다. 거꾸로 키가 작고 말라도 성저수증이 될 수 있고요. 키만 크고 말라도 성저수증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2차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유전적인 조건보다 아이의 성장률이 빠르다 하게 되면 한 번 정도 걱정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요.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동차에서 보험을 두는 이유는 사고가 나기 위해서 드는 게 아니죠. 자동차 보험은 버리기 위한 게 아닐까요?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드는 것이듯이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없는 걸 확인하려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성장판을 찍어볼 걸 권해드릴게요. 만 5세가 넘어간 아이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찍어볼 걸 권해드릴게요. 오스카님, 두유랑 성저수증이랑 관련이 있나요? 자, 이 부분도 우유하고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성저수증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콩, 그 다음에 우유, 계란, 이런 얘기들을 와서 많이들 여쭤보세요. 자, 첫 번째, 콩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할 정도로 단백질 함유량이 많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콩들에 대한 그 두 가지 문제점을 논의해 드릴게요. 첫 번째, 콩에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의 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이 약으로 먹었을 때 양리작용으로서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요. 두 번째로는 가장 대표적인 GMO 작물 중에 하나가 콩이에요. 그래서 콩은 그냥 음식으로서 어느 정도 드시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너무 이것을 주영양원으로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가 않고요. 계란이나 우유도 어떠한 생산 과정, 그 결과물을 보지 마시고요. 생산 과정이 어떻게 돼서 나왔는가를 볼 것을 권해드릴게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니까 계속 질문이 올라와서 김희정님, 초등학교 2학년인데 키가 너무 커서 친구들이 언니라고 불러요. 병원에서는 장애 수준 정도라고 근데 말랐거든요. 담임쌤이 성저수증 걱정하시더라고요. 성저수증인가요? 아기 때 두유를. 자, 장애 수준이라고 염려까지. 걱정은 그냥 걱정일 뿐이에요. 간단하게 가서 성장판 하나만 찍어보자. 손목 잠깐만 몇천만 원 올렸다 내리게 되게 되면 이 걱정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걱정을 하실까요? 자, 오늘이라도 바로 가서 성장판상 아이의 실제 나이와 뼈 나이가 어떤 건가를 체크해 볼 것을 권해드릴게요. 이거는 꼭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면 좀 더 나이가 되게 되면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볼 걸 권해드립니다. 이보미님, 저도 10살에 초경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성저수증 개념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성저수증에서 가장 큰 원인은 유전학적입니다. 10살 때 초경을 보이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연배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또래들 분들보다 한 2년 정도는 빠르셨을 거예요. 자, 성저수증의 주 원인은 첫 번째, 부모의 유전적인 조건에 아이의 식습관과 영양 상태, 또 육아 과정의 환경, 아이의 정서적인 특성, 또 환경 호르몬 여부, 이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고려를 해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겁니다. 정지은님, 성장판 검사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고 가야 되겠네요. 요즘은 많은 곳에서 해요. 다만 성장판 검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검사가 검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요.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건 소아내분비 파트 하시는 게 좋죠. 오실 수 있으면 저희 병원 오세요. 정덕자님, 홍삼도 참 예민하고 힘든 부분들이 이런 건데요. 자, 홍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홍삼은 참 좋은 거예요. 사포닌도 많고 건강에 좋은데 시장에 나가셔가지고요. 홍삼이라고 하는 것은 6년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6년근의 그냥 가격을 한번 보세요. 아무 처리하지 않은 6년근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홍삼으로 상품화되어져 나온 것들의 가격은 어떤지, 어떻게 재료비가 결과물보다 더 비싸다고 한다면 조금 염려가 있겠죠. 홍삼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든지 그거예요.
제목이나 결과나 이런 것보다는 그 과정을 보고 그 내용물, 의미를 보는 것이 더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좋아, 저건 나빠보다는. 손혜진님, 3, 4살 아기는 두유, 우유 먹여도 상관없나요?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간식으로서 우리가 우유, 두유, 과일, 치즈,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게 다 이게 간식이죠. 간식의 의미를 주세요. 고구마 하나 먹이고서 우리 아이 키 커요 이런 거 안 묻잖아요. 그냥 우유, 두유 간식이에요. 500cc 이하로 주세요. 하지만 우유, 두유, 과일 쫙 다 이걸 자 고구마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요. 고구마 바, 수박을 만들어서 수박 바. 이거 우리가 간식이라고 하나요? 기호식품입니다. 우유, 두유, 초코우유, 딸기우유 쫙 이거는 간식 아니에요. 기호식품입니다. 사탕이에요. 음료예요. 콜라, 사이다와 같은 음료입니다. 정지은이 너무 멀어요. 지방이에요. 자, 저희 병원에 오는 애들 중에 울산에서도 오시고요. 서산에서도 오시고요. 저기 치즈가 유명하다고 하더라. 거기서도 오시고요. 또 방학 때라 지금 미국과 일본과 여러 개 오십니다. 지방은 가까워요. 제가 오시라고 한 건 농담이고요. 가까운 곳에서 성장판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가까운 곳에서 할 걸 권해드릴게요. 도레미님, 주식인지 간식인지 기호식인지 다 구분돼서 아이에게 줘야겠네요. 자, 우리가 먹는 것을 보게 되면요. 주식, 부식, 간식, 기호식품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실 거예요. 주식은 물론 밥, 부식은 반찬, 간식하고 이제 기호식품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유, 두유, 과일, 치즈, 고구마, 감자, 옥수수, 쭈르르 이런 것들은 간식이에요. 그럼 기호식품은 뭐냐? 똑같은 우유라 하더라도 거기에 딸기를 넣었어요. 우리가 생딸기를 넣었다고 광고를 한다. 그러면 자, 생딸기와 우유를 집에서 한번 갈아보세요. 섞이나. 뭘 넣느냐가 아니라 뭘 안 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좀 첨가한 것들. 요구르트도 플레인 요플렛은 간식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어떤 것을 장난을 쳐서 집어넣고 하게 된다면은 기호식품이 되는 거죠. 성조숙증 예방법이 있나요? 어려운 문제예요. 성조숙증은 하나의 우선 질병으로 이해를 하셔야지만 되는 것인데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이의 식습관과 운동과 생활 패턴을 이제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인데, 부모님의 어떤 유전적인 체크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100% 예방이 된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꾸 체크해서 아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만 5세 이후, 그러니까 유치원 후반부부터, 그러니까 입학 전부터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장판 체크를 해서 아이의 성장 과정을 같이 주치의 선생님하고 논의해 볼 걸 권해드릴게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게, 검사는 여러 군데서 해요. 뭐 거의 모든 대부분의 엑스레이기가 있는 곳에서는 많이 하고, 요즘 한방 선생님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검사의 목적은 이 검사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이 검사를 통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서로 상의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아청소년과 선생님하고의 그 상담을 권해드리고요. 할 수 있으면 소아 내분비 닥터와의 상담,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아이의 식단까지 짤 수 있고 아이의 영양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갖다 권해드립니다. 자, 또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할까요? 우리 오스카님은 참 고마우셔. 성조숙증 아이들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주시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성조숙증이 왜 문제냐? 우리 오스카님이 말씀하신 게 답이에요. 성조숙증은 단지 우리 부모님들이 오해하는 게 키가 작아진다 이 걱정을 하는데, 사실 닥터가 볼 때는 키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성조숙증이 있게 되게 되면은 신체 나이와 요거 한마디만 답을 드릴게요. 한의원에서도 하지만 자, 이게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도레미님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엑스레이, 방사선 검사는 지금 아마 보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직까지 한의원에서는 엑스레이를 법적으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한의원에서 성장판 검사 많이 하는데 초음파식으로 하는 것이 많지, 엑스레이를 많이 한다면 다 불법입니다. 또 하나, 성장판 검사하고 판독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관리 중에 있는 아이들, 성조숙증 아이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닥터 자제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만약에 저한테 심장질환 때문에 오겠다, 제가 심장이 아프면 한다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 동료 선후배 닥터들 중에 심장, 카디올로지를 하신 분한테 저를 맡길 거예요. 근데 시장 논리 때문에 어느 순간 만들어진 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
아까 오스카님이 말만 조금만 요거 완료를 드릴게요. 아이들이 성저수증을 치료하는 목적은 첫 번째,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지게 돼요. 2학년이 1학년 노는 거 보면 유치해요. 3학년이 2학년 보는 거 보면 유치해요. 하지만 같은 1학년 같은 친구들인데 내가 성저수증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어울리질 못해요. 같이 어울린다 손치더라도 내가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사회화의 문제를 싣고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자기 나이에 맞지 않게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니까 또래가 아니라 위 언니들, 오빠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사춘기 이탈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큽니다. 1학년이 되고 나서, 노령맘님, 되고 나서 학교에서 가끔씩 음경을 만진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할 정도로 심한 건 아니라 관련 질병 걸린 사진을 보여주고 만지면 안 된다고 교육했어요. 그래서 생긴 궁금증 질문 드립니다.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유행위를 하는 것들도 성저수증 발전 단계로 볼 수 있나요? 자,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모든 동물, 모든 식물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종족 번식입니다. 애기들도 자기 신체 중에 느낌이 다른 부위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애기들도 자기 성기를 자극하는 경우 종종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집에서 아주 이쁘게 키우는 애완동물, 성적인 행위할 때 주인 눈치 보면서 숨어서 하나요?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성인이 됐을 때 성적인 행동을 자제를 하게 되고 우리가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지 이걸 죄악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적인 행동은 어떠한 개념을 어떻게 하는 거 하고서는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연령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성기를 자극하고 하는 것을 자유행위라고 해서 어른 눈으로 보는 것은 그럼 그대로 어른의 시각으로 아이를 보는 겁니다. 소꿉놀이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이거 가짜인데 맛있어. 그럼 어른으로 볼 때 저 거짓말쟁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떡해? 아이들은 상상 속에서 그거는 정상적이고 안 먹어도 맛있는 거? 이거거든. 아이들의 자유행위를 꼭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건 나쁜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그게 왜 나쁜 겁니까? 성적인 것을 아이한테 부정적인 개념으로 입혀준다는 것은 절대 안 돼요. 나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게 되면은 성호르몬 분비가 많아지게 돼서 성적인 호기심과 성적인 충동이 강해지게 돼서 자위를 하게 되고 몽정을 하게 되고 또 몰래 그때는 이제 이성과 이게 겹치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야동을 보게 되고 뭔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요 때가 됐을 때는 아이를 갖다가 음지에 있는 것을 양지로 돌려주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나쁜 거니까 못해 하지 마. 어른들도 성적인 충동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화장실에서. 요즘 매일 그 뉴스 나오대. 부정적으로 아이한테 그것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성조숙증을 아마 제가 초기에 강의를 할 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성조숙증에 대한 치료는 닥터가 하는 부분은 의료적인 거예요. 아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학교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걸 알고 이해를 하고 아이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야 너 그러니 너 나빠 이건 문제야 이렇게 됐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성조숙증에 대한 것은 주변에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부모님의 성적인 이해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동물, 모든 식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부정적이고 죄악시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출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자, 다음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할까요? 이혜인이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군요. 이런 긍정의 말이 힘을 줘. 정지훈님 8살 여자아이인데 배가 많이 나왔어요. 꺼지지 않는 배. 이건 복부 비만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자, 전체적인 체형을 봐야 되는데요. 아직은 아이들은 척추를 이루는 근육의 힘들이 약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밑으로 이제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가 나와 보이는 걸 정상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라서 단장 배만 나왔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노래만이 죄송합니다. 혼나는 거 아닌데. 근데 이거는 사실 근데 우리 노들만님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들이 엄마의 한마디 두마디가 아이한테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성적인 것을 아이가 지금 어릴 때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커서도 이거는 성적인 것을 어떻게 조절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긍정적으로 표출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숨어서 암묵적으로 뒤로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분 도레미님 일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보라. 가장 쉬운 말인데 어려운 말이죠, 사실. 자, 오스카님은 계속 답을 나는 오스카님이 싫어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게 끌어가 주셔. 성적수증 한 번 오면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게 핵심일까요? 맞아요. 성적수증이 왜 염려가 되는지도 물어봤고 이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 성적수증에 대한 것은 아이한테 이해도를 시키는 것이 우선 아이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성적수증에 대한 치료가 4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와서 성호르몬 억제를 주사 맞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지 아이와 대화를 하고 아이한테 알려주고 아이가 너 왜 주사를 아니 나는 이상한가 봐. 가서 병원에 주사를 맞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성적수증에 대한 치료는 첫 번째 성호르몬을 억제시키면서 아이에 대한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고 대화를 하고 또 아이한테 이해도를 높여주는 것이 이 전체적인 과정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수증은 그때그때 아이들마다 진행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때그때 주치의 선생님과 대화가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요즘 SNS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SNS라도 서로 묻고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제 병원 카톡이 farm2u에 영어로 FARM2U. 궁금하시면 저한테 카톡 넣으세요. 성적수증은 시간 지나면 치료가 안 되는 것이죠, 예은님. 자,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오해가 있게 되는데요. 자, 치료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성적수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울서 출발을 해가지고 부산에 갈 일이 있어요. 부산까지 그냥 해서 500km라고 봅시다. 시속 내가 100km씩 달려가지고 5시간이면 도착해야 돼요. 이게 사춘기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100km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들 100km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쥐뿔 잘랐다고 150km로 밟고 가버렸어요. 5시간 갈 길을 3시간 만에 도착해버리고 나 잘났어. 이러면 안 되겠죠. 100km로 가야 될 길을 150km로 달리게 된다면 그만큼 사고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된다면 그만큼 위험도에 대한 부담이 있게 되고 하는 것이라서 치료가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치료 시기에 놓치고 안전하게 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한 그때의 특성을 보면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지현님 기다리겠습니다. 네, 나는 오스카님이 왜 이렇게 오히려 오스카님이 여기 와서 강의하셔도 될 것 같아. 치료가 아니라 관리가 맞습니다. 알러지나 이러한 내분비 질환들은 당뇨, 고혈압 다 마찬가지예요. 치료가 아니라 관리를 하는 개념입니다. 정덕자님, 발레도 하고 수영도 꾸준히 하고 식단도 관리하는데 여자아이인데 돼지고기, 소고기만 꼭 찾아서 먹어요. 야채는 잘 안 먹어요. 자, 이게 그러면 아이를 보지 마시고 먼저 그러면 엄마를 돌아보세요. 아이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갖다가 접하고 거기에 대해 익숙한 데는 그 전에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야채라고 하는 개념이 어른들도 그렇게 맛있어 하는 사람들 없을 수도 있어요. 적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리법을 엄마가 지금부터라도 아직은 아이는 자기 입에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관리하고 또 싫은 걸 억지로 주기보다도 돼지고기, 소고기를 줄 때 야채를 같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게 되고 같이 논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느 분하고 또 대화를 할까요? 우리 PD가 좀 빨리 안 찾아주네. 정도짜리는 적은 기회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즐기세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도 스트레스 받아 더 하기 싫어합니다. 이혜인님,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야채를 먹고 고기를 잘 안 먹으니 야채를 잘 먹더라고요. 오히려 고기를 안 먹어서 걱정이네요. 맞아요. 자, 아주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것 중에 부모나 어른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 해 하고 난 이거 하고 있어요. 아니고 나 이거 하고 있다 하게 되면 아이들은 같이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사람. 예은님이 고기, 자, 우리 예은님의 체형을 잘 모르겠는데요. 어른들도 고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입에 안 맞으면 맞게끔 어떤 자꾸 조리법을 연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진주님, 야채를 삶아서 으깬 다음 고기 먹을 때 숨겨서 먹어요. 근데 이게 어쩌다 한두 번은 좋겠는데 아이한테 야채를 숨겨서 먹인다보다도 야채도 맛있다는 걸 알려주는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야채 중에는 물론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조리를 통해 아이한테 영양소를 줄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프레시하게 샐러드로서 먹음으로 해서 그 가치를 가지는 것들도 많거든요. 돌아가기보다는 어렵더라도 아이와 함께 같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민님, 본방 사수하던 방송인데 아이와 수영장 가느라고 잠깐 출첵만 아쉽네요. 자,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벌써 30분 했네요. 30분 남았습니다. 이혜은님, 사촌 중에 8세 남아가 사춘기인 것 같은데 그럼 성전수증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안 드립니다. 그 이유가 저 병원에서도 가끔 와가지고 제 조카예요, 옆집에 아이의 친구예요 물어보는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같은 동네에서 사셔서 두 분이 같이 아이를 데려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꼭 아이만을 잠깐 나가 계세요 하고서 1대1로 얘기를 해야지 사춘기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사춘기라 하더라도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김영수님, 제가 이거 계속하면서 제 이름을 써주신 분은 우리 김영수님이 처음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하신 영양소 갖춘 식판에 채워주는 것까지만 부모의 역할이고 먹고 안 먹고는 지켜보라는 말씀 듣고 조금 내려놓았더니 한두 달 사이 생선도 야채도 잘 먹기 시작했어요. 살은 여전히 안 찌지만 감사합니다, 김영수님. 한두 달 사이에 살찌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심초사로 지켜보지 마세요. 천천히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먹었을 때 부모가 좋아한다. 그러면 분명히 나를 위해서, 부모님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 건데 아이가 볼 때 내가 먹은 건데 저 왜 좋아하지?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의 싸움 방법으로 거꾸로 내가 먹고 싶어도 그걸 안 먹는 경우가 있고 그걸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선은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할까요? 성저숙증이 오면 남자아이들은 몽정도 빨리 하게 될 수도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오스카님.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성저숙증을 논의할 때 실제로도 한 10명 중에 8명은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의 발병률이 높고 또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학생들은 2차적인 성징, 2차 성장, 2차적인 어떤 그 체모 발달이나 그 고환 발달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제 보고 오늘 보고 계속 이어서 보는 거라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학생처럼 가슴 발달이나 초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성장수증이 있을 때는 마초 기질로서 보스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내가 덩치도 좋고 너보다 하는 게 야 너 야동 같은 거 이런 거 모르지? 나 이런 것도 보고 있어 하고 이게 괜히 형인 척 하는 게 그게 원래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때 그 우리 자유 때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중학교 놈이 나와 작았던 놈이 나하고 키가 비슷해지면서 얘가 야 너 나보다 조금 꼬봉이었는데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때 아이들이 좀 문화적인 충격, 심리적인 충격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것을 아이한테 좀 볼 수 있어야지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들한테서는 어떤 국민적인 것보다도 심리적인 문제가 제일 커요. 여학생들한테서는 심리적인 문제도 크지만은 뭐 자궁이나 유방 관련에 대한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고 또 당뇨 고혈압 고혈증에 대한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 더 어린 나이에 오게 되고 갱년기가 길어질 수 있고 불임률이 오고 여러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남학생들은 치료염이 있어가지고 심리적인 면을 더 많이 좀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칫하다가 사춘기 때 뜻하지 않은 아이가 좀 액팅아웃을 할 염려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은님, 성저숙중이면 다른 병이 올 수도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의 발병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더 조기에 올 수도 있고요. 갱년기가 일찍 와서 길게 가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불임률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반드시 권해주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부모님들의 이해도예요. 닥터들이 아무한 진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이해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치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승원님, 고기를 너무 안 먹었지만 그 외 다른 음식 골고루 잘 먹어서 그냥 뒀습니다. 얼마 전 질지은 고기를 먹으러 갔다가 먹여봤는데 너무 잘 먹더라고요. 결국 그냥 맛의 문제였습니다. 고기 자체의 질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답을 할 게 없네. 이건 맞아요. 맛있는 건 다 사실 고기가 맛있어요. 고기가 맛있는데 아이한테 이제 적응기가 문제겠죠. 예언님 맞습니다.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그래서 환경 호르몬에 대한 검사도 꼭 한번 해볼 보내드릴게요. 지금 뭐 미세먼지가 어떠니 황사가 어떠니 꼭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대의 편안한 문명은 석유화가 기초로 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은 항상 염려가 되는 겁니다. 도레미님, 생리가 빠르면 갱년기도 빨리 온다. 이거 또 좀 다른 개념이에요. 생체 리듬의 시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을 100km로 달려서 가야 되면 비슷한 시기에 갱년기에 도달하게 되겠지만은 내가 150km로 빨리 달려버리게 되게 되면은 빨리 가버리죠. 그러니까 갱년기라고 하는 곳에 빨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평생 쓸 난자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원시 난자라고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발달을 해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 써버리는 거죠. 병원에서는 성저숙중을 어떻게 치료해 주시나요? 약물 치료가 주가 되나요? 오스카님. 자, 이게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삼성에서 fellow 하고 당국대학교에서 내분비 닥터로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것저것 하도 이제 성에 암차서 물론 교수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한 가지 분명 또 하나는 성이 안 차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대화 시간이 없어요. 환자들하고. 한번 제가 외국에 연수를 갔을 때 우리 내분비에 대한 실정 얘기하니까 신기해. 야, 어떻게 하루에 그 숫자의 환자를 진료보냐? 3명, 4명, 5명 보기도 우리는 벅차. 대화를 하는 것이거든. 주사, 성호르몬 억제가 기본이 됩니다. 여기에 아예 식단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 몇 시를 와서 오늘 뭐 운동했어? 야, 너 어저께 울고 잤니? 그래, 너 요즘 친구하고 갈등 있니? 스트레스에 의한 스트레스 호르몬도 성저숙중의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엄마, 아빠는 요즘 안 싸우시냐? 야, 너, 아빠 얼굴 본 지가 언제 됐냐? 뭐, 대화를 해야 되거든. 아이가 마음을 열고 나한테 오픈해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치료인 거지. 와서 주사 맞는다? 그건 뭐, 병원까지 못 털어와. 주사 맞고 갈 거면. 그죠? 주사가 기본이 되지만 생활 관리와 여러 가지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성저숙중만이 아니라 암도 마찬가지고. 자, 다음 어느 분을 말씀드릴까요? 죄송해요. 근데 저도 아이들하고 대화하려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나한테 마음을 안 열어줘. 당장 우리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정지은님 카톡 아이디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팜투요. 제가 농부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전 세계 전문 직종에서 저는 가장 존경하고 어려운 전문 직종은 농부라고 생각을 해요. 농부사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머리가 비상해야 돼요. 그거 따질 게 너무 변수가 많고 팩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카톡 아이디는 PAM, F-A-R-M, to you. to는 숫자 2입니다. PAM to you. 됐나요?
오스카님은 뭐, 다, 맞아요. 또래들보다 키가 크고, 커서 좀 올려줘요. 안 보여.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성적수 검사 해봐야 하나요? 하고 일본님. 자, 맞습니다. 한번은 체크해볼 걸 권해드리고요. 근데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6세 이후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성장판 검사를 권해드릴게요. 이하연님, 성장 촉진에 도움 주는 햄프시드 먹이고 있는데, 햄프시가 뭐죠? 햄프시드? 모르겠네, 난 이런 거. 자, 키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가, 기대도가 높아지면서 주변에 보게 되게 되면은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고성 정보들이 많습니다. 병원, 한의원, 또 어떤 영양제, 요즘은 키 크는 운동 기계까지도 만들고, 비아그라라고 하는 약이 있죠. 화이자라고 하는 그룹이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랭킹 한 4, 5, 2 밖이었던 것인데 비아그라 하나를 통해서 탑이 돼버렸어요. 키를 클 수 있는 뭔가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구차하게 괜히 무슨 광고하고 인터넷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자가용 비행기에 끌고 다닐 거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 그거는 분명히 답을 드릴게요. 균형입니다. 주영양,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균형을 딱 갖고 질적으로 우수한 다음에 여기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조가 되고 이러면은 내가 키가 클 수 있는 거고 여기다가 운동을 해야 되고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심리적인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키를 크는 것이지 무슨 키 크는 운동 기구라든지 무슨 침이라든지 약제라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똑같은 상황에서 좀 더 클 수 있는 플러스 알파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키 성장에 대해서 누가 자꾸 물으면 영양을 얘기해요. 아연을 드십시오. 뭘 드십시오. 그거는 이걸 먹으면 큰다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 좀 더 클 수 있는 것을 플러스 알파를 시켜준다는 개념인 거예요. 안 클 수도 있어요. 6세는 만 나이인가요? 성장판 검사. 예, 맞습니다. 유재인이. 만 5세 이후에요. 5세가 이전에는 사실 성장판의 이 뼈 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역학적인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5세 이하는 우선 아이들의 데이터가 분명하지가 않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큰 의미를 안 가져요. 물론, 5세 이하도 찍기는 합니다. 근데 5세 이하에서 찍을 경우에는 이것의 의미를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찍었을 때는 점이죠. 두 번 찍었을 때는 선이죠. 세 번 찍었을 때는 곡선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작년에는 이랬는데 금년에 어때, 내년에 어때, 이걸 보기 위한 하나의 기준선으로서 반복 검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좀 토가 자꾸 빨라지고 높아진다 보다. 감사합니다, 예은님. 균형은 사실 키만이 아니라 건강에서도 균형이 중요하죠. 이제 질문이 거의 고갈 상태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음 주 뭘로 채우라고. 또 올라올 질문이 없나요? 성전수증에 대해서 논의를 드린다면은, 성전수증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진료를 시작한 게, 제가 83학번이거든요. 의사면허를 89년도에 땄습니다.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90년 초에 군대를 들어갔어요. 거기서 가장 많이 들었던 선생님 나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전에도 그랬었고 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TV에서 뭐 어떤 그 질병이 나오게 되면 그 질병은 나와 똑같아요. 신문을 오려와요 이렇게. 이거하고 나와 똑같아요. 그러다가 요게 좀 지나면서 90년 중후반에 되면 감기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나 비염이에요, 알러지예요, 아토피예요, 천식이에요 이런 단어를 또 와서 그냥 진단명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증상이 아니라. 근데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수증이에요라는 말도 이제 그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진단명에 대한 건 솔직히 닥터들도 잘 못 내려요. 그래서 성전수증을 논의할 때 중요한 것은 아이의 어제 오늘 이것을 논의하게 되는 것이지. 이혜은님, 성장판이 다치면
우리가 키가 큰다는 것은 성장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골 조직입니다. 관절과 관절 요 사이에 다 이제 연골 조직이 있게 돼서 이게 세포 분열이 되어지게 되면은, 위로 쭉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자랄 게 없다면은 방법이 없죠. 성장판은, 그러니까 성장에서 성장판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자, 오스카님, 성장판이 언제 다치는가? 첫 번째, 여학생들은 촉경을 하고 나서 한 1, 2년 사이에 5cm 정도 성장을 하고 성장 완료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남학생들은 고등학교 한 1, 2학년이 되면 성장 완료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성장 완료기라고 해서 딱 다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완만하게 다치기 때문에 그 완만함과 서서히 이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김찬웅님, 친구들 엎드려서 보면 다리 길이가 비대칭인 친구들이 많던데 어떻게 교정을 해줘? 자, 다리만 보지 마시고요. 골반을 보세요. 요즘 골반이 틀어져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몸은 다리가 몸을 딱 지켜줘요. 다리가 서 있고 그 안에 골반이 딱 쓰고 골반 위에 상체가 쓰게 됩니다. 근데 하체, 우리가 많이 걷지를 않게 되고 다리에 이게 약해지게 되면 골반이 틀어져요.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상체도 틀어지게 되고 척추 측만에 어떤 문제가 되어지게 되고 디스크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상태로는 다리도 한쪽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리 실제적인 차이보다도 골반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교정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카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장판 다치는 시기, 성장판을 문처럼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서서히 굳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성장 완료기에 들어가서 완만하게 수년을 자라게 되는데 그 완만함의 정도, 완만함이 몇 cm가 될 것인가, 수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이것은 개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그만큼 자기 관리와 노력이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흔히 군대 가서도 잘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뼈가 자라는 게 아니라 척추. 지금 아마 그 한창 젊으신 분하고 40, 50대하고 키가 좀 줄어들 거예요. 이런 키가, 이 키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자아이들의 경우에 성저수증 치료를 좀 하거나 하면은 혹시 이후에 불임이 될 가능성도 자, 여기에 대한 오해가 이제 없어야 되는 게 성저수증 치료에서 불임이 오는 게 아니라 성저수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이 질병, 이 카테고리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울증에 대한 발병률, 자궁, 유방암에 대한 발병률, 갱년기가 길어질 발병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불임에 대한 발병률이 이 자체가 높아요. 이 성저수증이. 치료를 하게 되면 이걸 좁혀서 줄여는 넣지만 제로는 못 만드는 겁니다. 성저수증 치료를 했기 때문에 불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저수증 자체가 거기에 대한 위험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놓을 수도 있어도 제로는 못 만드는 거예요. 예은님, 건강 당연하죠.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하나 모른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개솔린, 어떠한 디젤, 어떠한 뭔가를 넣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수명이 달라지게 되고 기능이 다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 관리에 따라서 연령에 무관하게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과 삶의 질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김찬원이 골반을 교정. 근데 지금 지가 진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일반적인 얘기를 드린 것이지 다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정덕자님, 베리 종류는 성저수증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나. 어디서 왜 그런 말씀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게 아까 제가 지금 콩하고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갱년기 여성들한테 좋다라고 하는 음식들을 뭐 석류나 콩이나 베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얘기를 해요. 무화과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하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었던 것이 그대로 아이한테 와서 야, 그러면 갱년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여기 여성 호르몬이 있대.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너 성저수증 걸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피토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트로겐하고 유사한 성분을 갖고 있지만 에스트로겐이 아니에요. 유사한 성분을 갖고 있다는 건 부족한 것에 도움을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것을 억지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물론 내가 근종을 막 채우기 위해서 우리 헬스클럽에서 파우더, 단백 파우더를 먹듯이 콩 단백을 갖다가 막 그냥 파우더를 먹는다거나 블루베리도 이런 식으로 먹는다면 그때는 영양 불균형을 만들어지는 문제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식후에 맛있게 베리류를 먹는 것은 맛있죠. 저도 블루베리 나무를 많이
화분에다 심었는데, 작년에는 꽤 따먹었는데, 이게 2년생 알이를 하는지 금년대로 하나도 안 열리네요. 성조수증 위반하는 음식이 있나요?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건데, 자, 첫 번째. 빵, 과자, 라면, 햄버거, 피자,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 사탕, 초콜릿. 공통점은 밀가루 음식과 단맛과 빙수다 패스트푸드죠. 또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우선은, 물론 이제 세세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몇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 쓴 것만 해도 몇 권이 되니까. 인터넷에서 한번 서점에 들어가지고 고시환 치게 되면 책이 쫙 나왔고요. 지금 그냥 30권 가까이 썼는데, 책 좀 사주세요. 거기 다 내용 있습니다. 튀김이, 사실 이게, 예은님, 튀김이 안 좋다, 좋다. 튀김 자체는 죄가 없어요. 어떤 기름으로 튀겼느냐와, 또 그 신선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도 튀김류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일본에 강의가 있어서 오사카를 갔다가 한 식당을 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튀김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기 개인용 튀김 용기가 있어요. 튀김 재료만 줘요. 그리고 튀김용 기름을 그 자리에서 부어줘요. 아주 맑은 걸. 그럼 내가 먹을 때만 이렇게 해서 바로 튀겨서 내가 먹는 거야.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인절미를 그렇게 해서 튀겨서 주는데, 안 먹어봤으면 말을 말아요. 오스카님, 정서적인 자극이 성조수증을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성조수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불안감도 들어갑니다. 아이가 나에 대한 모든 종족 번식, 모든 동물 식물의 그거는 종족 번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게 되면 빨리 종족 번식하기 위해서 나이가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야한 영화를 본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야한 영화를 보는 거, 이게 앞뒤 순서가 바뀐 것이거든요.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이제 와서 그런 질문을 해요. 나 자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조수증이 왔어요. 그래서 어쩔 반대죠. 성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성적인 호기심과 충동과 자극이 추구하게 돼서 자위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야한 여자를 보게 되는 것이고, 야한 영화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호르몬이 발달이 돼서 성조수증이 들어갔다는 것이지, 이걸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앞뒤가 바뀐 얘기입니다. 정덕자님 맛있어요. 집에서도 사실 해보고 싶은데 손이 많이 가겠죠. 유지희님, 저도 배고파요. 아침에 안 먹고 왔습니다. 빨리 끝나고 가서 뭐 좀 먹어야지. 허기지네. 저혈당 빠졌어요. 우리 피디님이 오늘 잘 못 찾는다. 답할 게 없어. 어떤 정서적인 개념을 떠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가게 되면은 강의 요청이 들어오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일본이에요. 다양한 요리 재료. 중국도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중국에도 요리 종류가 상당히 많긴 한데, 대부분 이제 완조리가 돼서 이렇게 좀 자극적인 게 많고 하는데, 일본 요리는 참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물론 한국 요리 참 맛있고요. 어저께도 제가 일을 쭉 다 하고 하니까 10시 반, 11시 다 되더라고요. 저녁 시간을 놓쳤는데 배고파서 라면 끓이고 하나 먹고 잤더니 아침에 두번 부었더라고요. 이혜은님, 여와 남아 성조수증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럼 치료도 다른 거겠죠? 치료는 근데 사실 성조수증에 대한 치료는 진단이 붙은 뒤에는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우유 한 잔 드셔야겠네요. 근데 우유라고 하는 게 참, 우리나라에 우유가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반세기가 좀 넘어가죠. 해방이 된 다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는 미국에서 원조가 들어왔었죠. 그때 같이 들어온 게 사실 분말 우유. 유단백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제 담배 공급원으로 들어온 게 우유인데, 이상하게 그 우유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과 못 버리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도 우유에 대한 것들은 낙농가에서의 어떤 로비 문제로 이제 문제가 되고 했었죠. 일본에서도 80년대에 우유 망국론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동양인들한테 우유는 사실 그렇게 좋은 영양원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이혜은님, 그럼 남아 여와 성조수증이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아까 내가 답했잖아. 치료의 원칙은 같아요. 다만 이제 개인, 나마냐 여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 맞는 어떤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체크리스트 인터넷에 있던데 맞는 건가요? 어떤 체크리스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성도수증을 체크리스트, 저도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고, 잡지에도, 근데 이게 잡지용으로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고, 또 강의에서 일반론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체크리스트에 안 맞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아니요, 표에서 성격 맞추는 것도 있잖아요. 내 성격하고 하나도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장판 검사를 꼭 권해드릴게요. 도레미니 아침 안 먹다 먹는 우유 마시라고 말하곤 하죠. 그렇죠, 뭐. 이선생님, 유전자가 다른데 다 틀리죠. 유전자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 진료실에서 아이들하고 논의하다 보게 되면은 저희 우리나라 그 환자분들은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닥터와 논의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친한 분들은 너무도 친하게 가서 장난치듯이 논의하고 아주 사소한 것들 또 부부간의 문제들도 와서 상의하고 논의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걸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답을 안 하고 오히려 어색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유지희님, 성적수증 판단은 병원으로 가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병이든지 그렇지 않나요? 염려를 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확진을 갖다 하는 것은 병원이겠죠. 제가 자동차를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염려가 된다고 해서 옆에 제 동료한테 묻지는 않습니다. 앞에 카센터에 가서 확진을 받죠. 주치의가 있다는 것, 친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기 때부터 강보에 쌓였던 아이가 지금 커서 군대를 갔고 유학을 갔고 그래서 이 나이에 줄에도 벌써 섰던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까워지게 되고 그 아이들이 아무래도 제가 또 사회활동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와서 또 어떤 분들한테 그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게 되면은 뭐 취업에 대한 소개장도 써주는 적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치의 선생을 만들어서 그 주치의와 자꾸 친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맞아요. 이혜윤님 답이에요. 동네 내과 선생님과 의논하는 게 좋아요. 꼭 병적인 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참 얘기했던 것 같은데, 풀빵이라도 사고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시덕거리 보세요. 요즘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렇게 많이 바쁘지 않기 때문에, 가서 내가 마음을 여는 것만큼, 내가 단골 식당에 갔을 때, 나를 모르게 되면 아주머님한테, 오늘 맛있는 거 뭐예요? 하게 되면, 저 메뉴판 보고 시키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나하고 친해요. 그러면 오늘 맛있는 게 뭐예요? 하긴 시키잖아도 메뉴판이 없는 걸 저한테 주실 거예요. 김밥 천국을 갔는데 그 김밥 천국에 저 아주머님이 저희 병원 단골이고 잘 오시는 분인데 아유 글쎄 2,500원짜리 라면에 계란 후라이를 얹어 주시더라고. 뭐가 달라도 다른 거에 친하게 되면.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인간관계잖아요. 친하고 하게 되겠다면 기계적인 대화가 아니라 좀 더 다른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자, 벌써 이제 한 28분. 제가 약속한 시간이 이제 30분까지니까.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은 제가 가장 사실 자신 있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성장이나 성적수증에 대한 것들은 기회가 되면 자꾸 수다를 떨고 싶은 이유가 아까도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심은 많고 이해는 부족한 대표적인 파트가 아닐까 싶고요. 광고성 정보들이 너무 많고 서원해본비 닥터와 1대1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다음 주 1시간 한번 저를 갖다 100% 그냥 다 이용해서 가져가세요. 저도 다시 이제 진료실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제 카톡이 오고 하게 되면 그때그때 시간 될 때는 답을 드리고 하겠지만은 바쁘면 못하는 거거든요. 아파서 가는 것이 병원 아니에요, 사실. 병원은 놀러 간다 생각하세요. 사랑방입니다.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병원 얼마나 편해요. 몇천 원. 가는 차비도 안 나올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을 갖다가 내는 건데. 가서 수다 떨고 오세요. 요즘 대부분의 병원 가게 되면 커피도 주고 뭐도 주고 다 하잖아요. 저희 병원 아침에 그냥 오세요. 병원 앞에,
저희는 병원이 대치동에서 주변에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아침들 안 먹고 애들이 하도 많아서 토스트를 갖다 놨어요. 물론 저는 밀가루 빵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통밀빵이라도 갖다 놓고, 그 계란 삶아서 놓고, 진료 안 받아도 되니까 와서 토스트하고 계란 먹고 가라 하고 애들한테. 아침들 먹어야 되거든. 커피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 먹은 곳에서 오시면 제가 계란 삶은 거 하나 드릴게요. 병원은 그렇게 이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랑방처럼 노는 것, 즐기는 것. 그래야지 안 아프지. 가장 좋은 거는 병을 빨리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지만 더 좋은 거는 안 걸리는 거겠죠. 하지만 더 좋은 건 뭔가요?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응? 병이 없다가 건강하다. 이 꼴은 아니에요. 그죠? 후덕하신 마음이 좋으세요. 예,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가식 떠는 겁니다. 실제로 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저희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에이씨, 아직.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1시간 좀 더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유재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지민, 도레미님, 예은님 다 반갑고요. 오스카님 오늘 좋은 호응 감사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